사전에 좀 드렸습니다만 보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면 질문해 주시고 그것이 끝난 다음에 교육 현안에 대해서도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질문하는 그렇게 질문과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리를 좀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충청북도 교육감님께서 행복교육지원단 미국 교육정책탐방 결과를 국민께 보고드리고 설명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요즘 이제 단오를 지나고 하지를 앞두고 주변의 기온들이 참 싱그러운 요즘입니다. 한동안 미세먼지도 참 숨막히게 하더니 간간히 오는 단비에 씻겨가서 오늘은 또 미세먼지 상태도 꽤 맑고 진짜 맑은 도시 청주 느낌이 드는 오늘입니다. 지난 5월 8박 11일간 해외 정책 탐방을 미국으로 다녀와서 도민 여러분께 그 결과를 보고드리고 또 함께 나누면서 교육적 시사점에 대해서 또 저희도 찾고 또 보고드리려고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먼저 브리핑 자료를 읽고 여러분 응급전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충청북도 교육청은 미래인재 육성학교 모델 창출에 시사점을 얻고자 행복교육 지원단을 구성하여 지난 5월 15일부터 25일까지 미국의 보스턴, 클리블랜드, 뉴욕 세 도시의 5개 학교 기관과 2개 대학교로 교육 정책 탐방을 다녀왔습니다. 방문하는 교육기관마다 미래교육의 방향과 과제에 대한 간담회를 갖고 수업과 학생활동을 참관했으며 새로운 교육과정 운영 사례 등을 파악했습니다. 또한 해당 학교 구성원들을 직접 만나 면담과 토론도 하면서 그들의 성과뿐 아니라 시행착오까지 확인했습니다. 이번 교육정책 탐방의 핵심 키워드는 미래교육과 미래 핵심 역량입니다. 방문기관 선정 기준도 역량중심 교육과정으로 인정받는 학교를 우선하고 모든 일정과 면담, 조사활동도 미래교육과 미래 핵심 역량에 초점을 두어 진행하였습니다. 미국 교육정책 탐방을 통해 행복교육지원단은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인재 양성의 길에 4가지 시사점을 얻었습니다. 첫째, 학생 개인별 맞춤형 교육과정을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소인수 맞춤형, 주문형 수업을 지원하고
학생의 흥미와 요구를 반영한 교과를 다양하게 개설하며 공동교육과정과 고교 학점제가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둘째, 학생의 삶과 지역사회의 지원이 연계된 교육과정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특성화고 공립대안학교, 전원학교를 운영하며 지역사회 및 행복교육지구의 협력을 기반으로 한 학생 인턴십 프로그램 도입을 검토하고자 합니다. 셋째, 수업과 평가 혁신의 방향으로 협력적 프로젝트 기반 수업이 필요합니다. 이런 전환은 이미 우리가 최근 추진해온 학생 참여 중심 수업, 성장 중심 평가와 일맥상통하는 수업입니다. 아울러 2015 개정교육과정의 6대 핵심 역량 함량을 위해 수행평가와 서술형, 논술형 평가를 확대하여 우리 아이들의 미래 역량을 개발하고 함양하는 배움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넷째, 알매 과정과 실천을 이끄는 지혜를 갖춘 전문가로서의 교사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교육에서 학습으로 패러다임이 옮겨가면서 교사의 역할이 조력자, 조언자, 멘토, 학습 관리자, 패널 등의 역할로 다변화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교사의 역량을 위해 철저히 대비하고 지원할 필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미래교육의 길을 찾기 위한 이번 미국 교육정책 탐방 결과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선진교육기관이나 혁신적 교육자들과의 만남을 통해 충북교육정책과 그들의 교육혁신 패러다임이 같은 방향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아울러 우리 충북교육이 다른 나라, 다른 시도의 선진학교를 따라가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발전하여 동시대 미래교육을 새롭게 개척하고 있다는 자신감도 얻었습니다. 이제 미래교육의 길을 찾기 위한 정책 탐방은 여정의 끝이 아닌 충북의 미래교육 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새로운 출발점으로 연결될 것입니다. 모든 아이는 특별합니다.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개인별 맞춤형 교육 실현으로 모든 아이를 자기 삶의 주인으로 키우고 충북의 모든 학교를 배움과 성장의 꿈을 펼치는 미래형 학교로 만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뭐 얘기판을 몰려보려. 네, 그러면 좀 더 편한 분위기에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이야기하시면 앉아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국 교육 정책 탐방 등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도의회 교육위원회 심의가 있는 시간이어서 산부님들은 거기에 가서 의회 의원님들과 답변을 드리는 시간임을 말씀드립니다. 예. 혹시 이와 관련해서 궁금하신 거라든지 질문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 마지막에 말씀하신 거 이제 모든 학생들한테 들어주겠다고 하셨는데요. 네네네. 이제 이번에 재선하셔서 지금 5년차, 6년차가 있다고 하시는데 예. 그동안 부족하셨다는 말씀이십니까? 저는 이제 한 아이도 포기하지 교육을 예. 포기하지 않는 교육을
쭉 이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미국 가서 둘러본 교육기관도 초점은 미래 핵심 역량이었고 미국도 원래 수월성 교육의 본원지입니다. 그런데 이미 30년 전에 미국에서 수월성 교육의 개념 자체가 상위권 우수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엘리트 교육에서 모든 아이들을 위한 수월성 교육으로 방향도 이미 30년 전에 바뀌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이제 수월성 교육하면 영재 교육으로 엘리트 교육으로 바라보는 그런 점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모든 아이들을 위한 수월성 교육을 해왔었습니다. 그것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거기 가서 우리가 공립형 대안학교를 가보거나 명문 사립학교, 사립고등학교를 가보거나 또는 뭐 공립학교인 주립 학교들을 가보거나 거의 교육 패러다임이나 또 지향하는 바나 교육 방식이나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것들이 또 뭐 세계적으로는 좀 앞서가는 시도들을 눈여겨봤었는데 우리가 해온 거나 하려고 하는 거나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걸 보고 우리도 자신감도 얻었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해왔듯이 앞으로도 한 아이도 놓치지 않는 모든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아이들의 수월성을 챙겨주는 그런 교육으로 뚜벅뚜벅 나아갈 거다. 그런 시사점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인턴십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이제 도입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런 게 이제 어느 시기에 어떤 방식으로 도입이 될지 그걸 좀 예, 이제 뭐 말씀드렸듯이 이제 시작이다. 저희가 이제 시사점을 찾고 또 확신을 얻고 왔기 때문에 이걸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떤 로드맵으로 펼쳐나갈 건가, 우리 충북 교육에 녹일 건가 하는 것들은 이제 뭐 TF도 꾸리고 또 공론화 과정도 거치고 또 학생과 학부모님들의 기대도 같이 녹여나가면서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학부모님들 중에는 너무 이상적인 교육 따라가다가 혹시 입시 현실이나 이런 것을 놓치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도 있는 것이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말씀드렸듯이 2015 교육과정이나 중앙정부의 정책이나 대학들의 입학 전형 방식의 흐름도 거기에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상과 현실 사이에 별 갭이 없다라고 하는 것도 차차로 이제 학부모님들께 말씀드려서 불안하지 않게 이렇게 하면서 또 이제 선생님들이 준비 정도가 또 같이 맞춰줘야 그게 뭐 구체적인 정책이나 또 어떤 모델의 구현에 자연스럽게 이어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인턴 교육과정 같은 거는 인턴십 같은 것은 우선은 이제 교육과정이 조금 더 유연한 학교들 예를 들면 이제 우리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공립형 대안학교나 이런데 지금 뭐 은효중학교 운영이나 또는 이제 머자나 좀 부성하고 있는 연계한 공립 대안고등학교 이런 데서 인턴십 교육까지 시행이 가능하겠다 생각이 들고요. 또 거기가 이제 공립형 대안학교 이 맵스쿨에 가서 정말 아주 눈여겨보고 효과를 아주 체감할 수 있었는데 일부 특성화 고등학교의 실습에도 지금은 이제 도제식 뭐 기술 기능을 전수받는 식의 직업훈련이고 기능 전수가 많잖아요. 실습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거보다 더 열려있는 직업 탐색의 과정으로 특성화 고등학교의 현장 실습
방식에도 그런 거 적용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냥 별도의 TF를 또 만드시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기존의 미래형을 지금 저희가 이번에 3가지 주제를 가지고 갔었습니다. 그 3가지 주제가 정말 한 가지 주제만 가지고 하기도 참 벅찬데 3가지 주제를 다 보려고 하니까 굉장히 타이트한 일정을 했었는데 그 주제들마다 앞으로 TF를 당연히 꾸려야 됩니다. 별도의 TF를 다 예. 그래서 뭐 인턴십 교육과정이나 미래 핵심 역량 또 평가 부분이나 그 모든 것들이 당연히 이제 별도의 연구 모임이나 TF를 꾸려야 그것이 그 주제에 좀 책임 있게 접근하는 방식이 있어서 당연히 주제별로 연구팀이나 뭐 TF를 꾸려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일단은 요거를 조금 더 충분히 좀 얘기를 더 나눴으면 좋겠어요. 그건 뭐 나중에 다른 얘기도 충분히 또 나눌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이비 학교 다녀오셨던데 네네. 지금 아이비 도입 뭐 방법이라든지 시기라든지 혹시 구상하시는 게 있나요? 아이비도 가능성을 탐색해봤고 정말 우리가 이제 미래형 교육을 좀 모색하는데 어떤 시사점을 찾을 수 있는지를 눈여겨봤어요. 거기는 이제 아이비 교육과정이 특히 공립학교에서 주립학교들에서 되고 있는 것을 정말 눈여겨봤는데요. 지금 우리나라는 아이비에 대해서 그게 무슨 귀족교육 아니겠는가. 근데 이제 현재는 우리나라에서는 그거를 이제 사립 또는 그 이른바 이제 귀족학교라고 이미지가 있는 그런 학교들에서 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아직 그 아이비 자체가 영어로 되어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직접 영어로 학습할 수 있는 학교들이나 가능한 거 아닌가. 이래서 이제 약간 좀 위화감을 갖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미국에 가서 보니까 그 아이비 교육 과정을 사립 중에서도 벌써 한 20여 년 해오면서 확신을 가지고 있는 학교들도 있었고 특히 이제 공립학교들에서 혁신책으로 그렇게 하는 걸 보고 우리가 그렇게 뭐 위화감을 갖는다거나 어렵게만 생각할 건 아니다. 그리고 아이비가 갖고 있는 특장점이 종래 우리 주입식 입시교육 틀에 박힌 문제풀이식 교육 그것을 좀 탈피해서 미래 핵심 역량을 기르는데 유용한 방법일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이제 정도를 보고 왔어요. 그래서 이거를 앞으로 어떻게 접목할 거냐 하는 거는 또 역시 뭐 선뻑선뻑 그렇게 뭐 되기는 쉽지 않고 선생님들의 준비나 또 그 아이비 교육 과정에 한국판으로 번역하는 일 이런 것들이 같이 돼야 또 할 수 있는 일이어서 일단 시사점을 찾고 우리에게 접목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온 정도 약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지금 아까 말씀하신 교원 양성 관련해가지고요. 네. 지금도 행복교육 그 토론식 수업이라든지 네네. 하면서 이제 현장에서도 부서분들이 오히려 그 기존 방식에서 네. 오히려 아이들을 지도할 수 없을 정도로 조금 실력이 처진다는 그런 비판들도 좀 있으세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네, 예. 그런 미래 교육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네. 지금 이제 그 과정에 네 번째 교원 양성도 얘기를 하셨으니까 네네. 혹시 지금 뭐 교원 관련해서
그런 게 좀 있나요? 예, 사실 뭐 어떤 교육 비전이나 교육 과정도 선생님들이 먼저 준비해야 되고 그것이 되지 않으면 사상 누각이 되고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더더미를 아주 촉수를 돋우어서 앞서가는 교육을 보자라고 했을 때 이거 여기에 교수님들, 의원님들, 언론인들 같이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것도 그런 필요성들을 두루두루 좀 공유하고 준비를 같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교원 양성기관에서 당연히 좀 앞서가는 교육 흐름이라든가 대안 마련이라든가 또는 예비교사 훈련이라든가 해주면 저희들이 뭐 훨씬 더 든든하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혁신학교 관련해서도 그 교원 양성 대학들에 연구 좀 해달라. 그리고 그 예비 교사들에게 좀 준비 좀 시켜달라 말씀을 드려서 교원 양성 대학들에서도 혁신학교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혁신학교 부분이 말씀 드렸다시피 지금 이미 전면화되고 있는 2015 교육과정보다 10년, 15년 앞서서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미 혁신학교를 통해서뿐 아니라 2015 개정교육과정을 통해서 모든 학교들의 모든 선생님들이 사실은 그런 수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충분히 준비되지 않았다는 일부의 불안감이 있고 준비됐다 하더라도 또 그것을 견인해낼 수 있는 대학 입시 전형이 빨리 바뀌지 않으면 어렵다는 또 우려도 있으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다 같이 맞물려 들어가야 사실은 좀 학부모님들의 불안도 덜고 또 이게 지속 가능하겠다, 안정화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일부 우리 교육청이 좀 앞서가는 모색을 하겠다고 하니까 행복시아학교 혁신학교 선생님들도 아니 그럼 우리를 넘어서는 뭐를 준비한단 말인가 또 벌써 이렇게 의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행복시아학교는 뭐 소리 보는 거야 뭐 이렇게 또 갸우뚱 그리는 분들도 계신데 절대 그렇지 않고요. 그것이 정말 세계적으로도 공유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걸 확인하고 들어온 거예요. 그 기존 선생님들을 뭐 이렇게 교육하시거나 네. 그러시는 프로그램이 있으신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교육도 네네. 마찬가지 맥락인데 예. 현장에서는 학부모님들이 그런 부분에서 불만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아닙니다. 그건 이제 저희들 설명이 좀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미 교육과정에 대한 그 준비나 연수 연차는 중앙정부에서도 계속하고 있고요. 선생님들도 뭐 이미 전문적 학습 공동체를 통해서 이미 자체적으로 자발적으로도 연수 연찬을 하고 있고 우리 교육청도 다양한 그 연수 연찬 기회에 충분히 준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준비 없이 저렇게 앞서만 나가면 그거 어떻게 감당을 하려고 뭐 이런 불안을 말씀하시는데 제가 뭐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 교사의 준비 정도가 되지 않고는 사상 누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당연히 기본적으로 우리가 해나가야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환학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네네. 그 전환학교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대안학교랑은 좀 다른 방향으로 준비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 전환학교 부분은 이번에 미국 가서 본 3가지 주제에 안 들어가고요. 지난번에 이제 덴마크 가가지고 보고 온 주제인데 그것도 당연히 조금 이따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지금 현재 초점이 약간 흐려지는 부분이 있어서 예, 뭐 요거를 좀 충분히 좀 브리핑 드린 뒤에 뭐 전환학교를 포함해서 모든 문제들 다
다 궁금한 거는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형 고등학교도 이따가 같이 설명할까요? 이제 이번에 다녀온 것이 사실은 핵심 초점이 거기에 있었는데요. 언제 개교가 예정되는지랑 지금 부지도 네. 아이고, 그래서 뭘 좀 해볼랍니다. 하고 싶습니다라고 하면, 오, 그거 확정된 거예요? 그거 어떻게 로드맵 무슨 플랜 갖고 있어요? 대학이 이렇게 조급해하세요. 그런데 미래형학교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다만 신기루 수준이 아니니까 기대해 주세요. 뭐 그런 정도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뭐 어디다 질 거예요? 뭐 언제까지 질 거예요? 그거는 지금 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적절치 않은데, 어쨌든 막연한 그런 뭐 구상이나 모색이 아니라 차근차근 아주 구체적인 것까지 준비를 해 가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럴 때 당연히 또 보고 드리겠습니다. 탐방 결과에 대해서 더 질문 없으신가요? 예, 없으시면 이제 뭐 또 다른 질문에 대해서도 예. 네. 아니 저 잠깐 저 뒤에 이제 전화. 아까 최영덕 기자님이 말씀하신 전원학교. 예. 전원학교라고 하는 게 한마디로 전환기에 그 성장의 전환기에 그 옹이와 매듭을 점프하는 기회로 삼도록 해야겠다 하는 취지잖아요. 그러면 단적으로 얘기하면 뭐 사춘기 아이들의 성장의 탈바꿈을 하는 시기에 이 시기가 풀 거는 풀고 새 기운을 충전할 건 충전하게 한번 해보자. 그냥 방치해가지고 감당 못할 중이 병 뭐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그래서 시작된 건데요. 그건 이제 박근혜 정부의 자유학기제, 문재인 정부의 자유학년제로 우리는 이제 전면화 모든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렇게 된 거죠. 근데 그 뿌리인 덴마크 애프터스쿨에는 그렇게 위에서 딱 세팅해가지고 일제히 뭐 제도화하고 이런 방식이 아니고 밑에서부터 정말 자발적인 노력으로 자발적인 참여로 이렇게 150년 동안이나 숙성시켜온 교육이에요. 그 작년에 아예 그냥 거기에 초점 맞춰서 가서 덴마크에서 보고 왔었는데, 거기는 덴마크 아이들이 40%가 자비를 들여서 1년제 학교에서 또는 뭐 2, 3년 가는 수도 있지만 거기에서 1년을 허비하는 게 아니라 안간 아이들이 밖에서 7년을 성장하는 정도의 점프를 하는 것을 실제로 믿고 자비로, 사립학교들이에요. 자비로 1년제 학교를 다니는 거, 이거를 눈여겨보고 왔어요. 그리고 우리는 서울교육청에서 오디세이 학교를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경남에도 또 그런 학교들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도 가능하겠다. 우리도 이제 그래서 우선은 좀 한개교 정도의 고등학교를 1년제 전원학교로 한번 운영해보고 더 필요하면 확대할 수 있겠다. 이런 정도 지금 구상을 가지고 준비팀이 한 1년 넘게 준비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언제쯤 뭐 구체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건가? 불언간 뭐 올해 안에 어쩌면 기본 그림을 좀 소개드릴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학교 하나를 세우려면 학교 구조를 모델링하고 이렇게 하는 준비부터 교육과정 짜는 거 이런 것까지 다 하려고 하면 2, 3년 최소 걸립니다. 아무리 빨라도. 길게는 뭐 새로 지어야 된다면 건축 기간만 해도 4년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사이에 충분히 준비하고, 만약에 그게 너무 지금 필요성에 비해서 너무 늦겠다 싶으면
더 빨리 당길 수 있는 방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범 운영을 한번 해보는 방법. 그게 이제 뭐 대안학교 형태로도 될 수 있고 대안 캠프 형태로도 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구체적인 뭐 유형을 말씀드리면 대체로 이런 거예요. 아이들이 자기 관심을 가지고 축구에 빠져 있는 애들 있잖아요. 동아리 학교, 동아리 활동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런데 프로 축구 선수가 되려고 하는 건 아니다. 축구를 통해서 뭔가 풀 걸 풀고 기운을 찾을 건 찾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아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아이들을 위한 축구학교 1년제. 거기 갔다 와서 다 원풀이 다 하고 기운 다 차리면요. 축구하고 담수할 수도 있어요. 축구 선수가 되려고 굳이 하는 거 아니에요. 또 뭐 예를 들면 뭐 뮤지컬 학교, 뮤지컬 학과 뭐 이런 거 1년제. 당연히 거기 나와가지고 뮤지컬 배우가 될 수도 있어요. 되고 안 되고는 아무 관련 없이 일단 그걸 통해서 전환기에 성장을 할 수 있는 교육적 효과를 보면 된다. 이게 목표입니다. 예전 청년교육원처럼 1년제 위탁교육식으로 가는 건가요? 위탁교육이 아니고요. 1년만 하는 교육하는. 예. 위탁은 이제 뭐 원재적교가 있고 일시 보냈다가 돌려받고 이러는 방식이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전환기 그야말로 위에 과정도 아니고 밑에 과정도 아니고 독립과정입니다. 그리고 독립과정일 수도 있고 또 이제 말씀하신 대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돌아와서 1년을 지난 걸로 할 수도 있고 그게 이제 서울 오디세이 학교도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위탁 뭐 이렇게 못 박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과정에 전환기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기 죄송한데 이거 좀 다른 질문인데요. 네. 최근에 그 제천 지역에서도 지금 학교 폭력이라는 게 좀 문제돼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뭐 교사가 좀 그런 문제도 있고, 네. 청주시에도 지금 학교 폭력하고 최근에 뭐 진천에서는 외국인 단체 폭행에서 좀 문제가 되고 있어서 네. 중국 교육이 좀 많이 흔들리고 있다. 네. 이제 그런 다음에 이제 그러면 교육감의 입장이나 예. 그런 학교 폭력 이런 거 대처나 그런 뭐 아니 뭐 단기기간 회의라도 하셨는지 좀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예. 뭐 당연히 그 문제 뭐 저희들 아주 심각하게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회의 계속하고 있고 사안의 파악도 게을리하지 않고 있고요. 제가 이 문제를 참 소홀히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내부 회의석상에서의 강조도 하고 있습니다만 정말로 안타깝고 민망하고 송구하고 무모한 책임을 느끼는 사안입니다. 다만 우리는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교육적 접근 밖에 할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걸 왜 진작 몰랐냐, 또 알고도 왜 덮었냐, 그게 도대체 교육권에는 뭐 할 건데, 이렇게 의원님들도 저희들한테 확인 지책 주시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저희는 무한 책임을 느끼지만 저희가 모든 것을 해결하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자, 예를 들어서 정보당국과 치안당국에서도 알 수 없는 일을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부모님도 모르는 일을 선생님들의 단지 관심만 가지고는 알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같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최대한 뭐 사안의 그 팩트 파악을 하고, 또 이제 사실은 거기에 대한 그 대처 방안이나 뭐 지도 방법이나 이런 거는 사안마다 돌아볼 것도 없이 이미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적용했냐 제대로, 뭐 진지하고 아주 세심한 관심으로 했느냐, 사각지대가 안 발생했느냐, 이런 거는 매 사안마다 돌아봐야 됩니다. 돌아봐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한계는 한계대로 또 도움 받아가면서 하나씩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제 아시겠지만 뭐 대청 관련 사안은 뭐 경찰 조사도 있고 또 사실은 그 경찰 조사가 있는 사안은 저희들이 또 접근하기 어려운 또 거의 끝날 때까지는 그리고 또 파악한 것을 발표하기도 어려운 이런 또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교육적 접근 방법의 한계입니다. 그것을 같이 좀 유념해 주시면서 저희는 어쨌든 뭐 할 수 있는 최대의 노력으로 뭐 해야겠다. 그거 제대로 하지 못한 부분은 뭐 더없이 참 민망하고 송구하고 죄송하고 앞으로 더 노력하겠다는 다짐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지 않겠냐. 네. 오늘 그 학생 교육감님께서 원탁 토론회 드리잖아요. 네네. 학생 자치인데 예. 그 얼마 전에는 인권위에서 뭐 학생 혐오, 뭐 염색, 뭐 휴대전화 사용 네. 금지시키는 건 뭐 인권 침해 수가 있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했는데 예. 이 학생 자율이 강조되다 보니까 예. 이 다수는 이 최근에 일단 사건 사고하고 약간의 연관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정말 이제 제가 미국 가서도 또 그냥 가벼운 관심으로 또 눈여겨봤던 것 중에 하나가 아이들의 권리에 대한 글로벌 스탠다드가 어떤 걸까? 그런 데에는 아이들의 복장과 또 뭐 용의와 이런 거 가지고 하나도 갈등이 되지 않습니다. 그건 왜 그럴까? 그거는 개인의 뭐 차림새나 이런 거는 개성의 차원에서 절대 불가침의 인권의 영역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사실은 대한민국의 물론 장점도 있지만 또 이제 좀 뭐라 그럴까요? 약간 좀 세계적인 흐름에 가져가기 좀 걸음이 더딘 부분이 바로 어떤 약간 좀 올드한 좀 가부장적인 좀 수직적인 어떤 봉건윤리의 기준으로 우리 아이들의 감성과 개성과 이런 부분을 자꾸 바라보는 시각이 아닌가. 그래서 사실 이제는 좀 그런데 눈높이를 시대의 흐름, 아이들의 감성에 맞게 좀 맞춰서 지나치게 기성세대가 요즘 아이들에게 강요하는 어떤 낡은 잣대 그걸로 해서 생기는 소모가 얼마나 많습니까? 선생님들도 사실은 그거 신경 안 쓰면 그냥 너그러운 눈으로 바라봐주면 아이들이 조금 뭐 미숙하고 미흡하고 한 모습이라도 차라리 통과 의례로 성장통으로 그냥 지나갈 수 있을 텐데 자꾸 그거를 규제하고 이러려고 하다가 서로 지치는 거, 서로 상처받는 거 이런 면도 있지 않겠는가 그런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 공동체 현장에 아이들의 인권 부분을 담고자 했던 것이고 그것이 또 사회의 어떤 눈높이에 우려를 사는 부분은 또 그때 당시의 방식과 뭐 이런 걸 통해서 약간 좀 녹여내고 또 약간 지워내고 그랬던 바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후에 아무런 부작용이 없었던 거 이걸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된다. 지금 다른 시도에서는 학생 인권 조례라는 이름 그 하나로 이걸 통해서 아이들에게 권리의식이 높아지면 상대적으로 교권이라든가 지도 방법이라든가 이런데 어려움이 따르고 위축되고 침해되지 않겠나? 이렇게 또 우려가 있으세요. 그러나 원래 이 권리라고 하는 것은 가장 약자에게 보장되면 그걸로 해가지고 침해되는 게 아니라
모두에게 보장된다라고 하는 속성을 본질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또 권리의식을 또 교육적으로 심어줘야 된다고 하는 것은, 권리라고 하는 것은 권리 위에 잠자는 주체에게는 보장되지 않는 속성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권리는 스스로 찾는 노력도 필요하다. 존중해달라고 호소하는 주장도 필요하다. 이런 걸 이제 아이들에게 인식시켜 주는 거, 이것도 인권 교육입니다. 엊그제 어떤 종교단체에서 하는 인권 교육에 가서 느꼈던 게 그겁니다. 우리도 못하는 것을 종교단체에서 해주시는군요.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제 종교적 관점에 보면 어떤 종교들은 그 부분을 대단히 봉건적으로 보수적으로 바라보는 종교도 있고, 또 어떤 종교들은 그렇게 인간에 대한 예의 차원에서 사람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는 그 길러주고 보장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접근을 하는 데가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는 이제 아까 이제 인권위 권고를 말씀하셨는데 동물권도 보호해주는 법이 있는 나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아이들이 사람으로 태어나서 당연히 누릴 그런 권리에 대해서 너무 옛날 잣대로 염려하는 것은 모든 세대들을 서로 자꾸 그런 기준으로 갈등하게 하고 소모하게 하는, 이제는 좀 이제 벗어나야 될 그런 시선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아이들이 지금 그 마지막 그 절규나 그 힘들어서 마지막에 내미는 손을 교육기관이 아닌 청와대나 사법기관 쪽으로 지금 손을 내밀고 있거든요. 네네. 교육기관에서 손을 놓고 그 조사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교육기관에서 어떤 대안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뭐 저희가 사실 뭐 많은 창구들을 마련도 해놓고 기다리고는 있는데 라포가 형성못된 부분이 좀 있구나 하는 그 성찰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 상급 기관에 있는 그런 호소의 창구가 더 세심하게 배려해줘서 그런 데 간다기보다는 관심을 더 적극 끌 수 있고 주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쪽을 더 창구로 여기는 거 아닌가. 그래서 좀 약간 민망하면서 뭐 저희들도 성찰해 볼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제 자꾸 내부에서 안 될 때 외부 기관에 기대잖아요. 내부에서 안 될 때 내부의 소통이 원활하지 못하거나 벽이 있거나 무시당하거나 그럼 당연히 이제 그런 마음으로 소외감으로 바깥에 자꾸 기대게 되는데, 그런 걸 좀 저희도 많이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학생들 사제관계나 또 뭐 조직의 무슨 구성원들 간에도 내부 소통을 더 세심하게, 더 정서롭게 인간적인 소통과 이제 그런 공감이라야 바깥의 창구에 기대지 않는 분위기 되지 않겠나. 아주 좀 따갑게 저희도 성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한두 분만 더 받겠습니다. 혹시 다른 이 문제 말고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그 학교폭력 현장, 일단 현장 취재를 학교를 가보면 네. 교관님 말씀과 달리 학생부장이라든가 뭐 머리를 염색을 교육인 여학생이 바로 학업 때 유흥 현장으로 가는 거를 지적을 하면 그거에 대해서 그냥 무시로 간대요, 학생들이. 그러니까 그런 문제 차원에서 좀 더 인권이라든가 학생 지도라든가 교권이라든가 좀 더 실증적으로 고민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제 학교 현장 취재 가보면 너무너무 힘드시대요. 체벌도 안 되고 인권만 강조하고 애들 뭐라고 하면 카메라 들이대고 이러니까 전혀 학교 현장이 정말 길판이에요, 길판. 그거에 대해서 뭐
아까 말씀하신 뭐 인권 강조 아이들 좋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하게 제대로 된 인권 교육을 해야지 아이들이 네, 그러지 네. 않을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종합적으로 돼야 되는 거고요. 또 시간도 필요합니다. 근데 지금까지 왜 수십 년이 되도록 그 문제 가지고 계속 실랑이를 해야 되고 그럼에도 진전이 안 되는가? 선생님들 교육 방법이 미숙해서입니다. 그거는 뭐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왜 미숙한가? 준비를 안 했기 때문입니다. 왜 준비를 안 했는가? 옛날 방식에 너무 기대가지고 회초리 들고 또 뭐 그냥 눈 부라리고 호통하고 교제하고 단속하고 이러는 방법에 너무 기대다 보니까 세상이 바뀌고 아이들의 감수성이 바뀌고 사회의 눈높이가 바뀌고 하는데 거기에 맞는 지도 방법을 못 찾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빨리 지금 이 과도기를 줄이려면 과도기의 이런 불협화라든지 아니면 부작용을 줄이려면 조금 더 다각적인 종합적인 모두가 나서서 같이 고민하고 방법을 찾아야 되는 부분 아닌가. 예를 들면 아이들이 이제 학교 밖에서 하는 무슨 행동들 이거는 정말로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치안당국 어른 다 나서야 됩니다. 그걸 어떻게 학교 선생님들이 일일이 학교 안에서도 사실은 아이들 바뀐 감성이나 사회적 눈높이에 맞추는 교육적 지도를 찾기가 어려운데 더더구나 학교 바깥에 나가가지고 하는 행동들을 어떻게 따라다니면서 지도를 해내겠습니까? 이것은 정말로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범사회적인 염려와 협조가 있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뭐 저희가 이걸 떠넘기자는 게 아니라요. 저희가 앞장서겠습니다. 근데 같이 좀 해주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한 분만 더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일단 폭력 말고 다 네. 지금 학교폭력, 성폭력 사안이 지금 계속 끊이지 않고 나오고 있는데 지금 보면은 계속 사후 처리에만 집중을 하고 있는 네네. 예방적 기능이 제대로 작동을 안 하고 있는 거 아니냐. 네네. 그 예방적 기능은 어떤 게 있고 제대로 작동을 하고 있는지. 예. 정말 뼈 아픈 부분입니다. 이제 저희는 아까 이제 교육적 지도라고 했는데 교육적 지도라고 하는 것 때문에 처벌과 징벌과 이런 단호한 그 결과를 못하는 한계가 있고요. 그 기록도 남기지 못하는 한계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적 지도는 철저히 예방 지도에 초점을 둬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걸 보양요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증요법이 아니라. 대증요법은 뭐 수술요법 무슨 극약 처방 다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교육적 방법은 보양요법이어야 한다. 예방에 초점을 둘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희가 정말 구성원들 간에 인간에 대한 예의부터 길러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4년 전에 교육공동체 헌장이라는 이름으로 교육 현장의 구성원들 간에 존중과 배려의 기풍을 몸에 익히게 해야겠다. 그랬던 거죠. 근데 그거를 이제 좀 우리하고 오해해서 자꾸 이제 뭐 좀 어려움이 따랐습니다만 그거를 제정은 하고 지금까지 부작용은 없는데 역효과는 없는데 과연 효과 있냐? 역효과는 없는데 효과는 있냐? 이제 그걸 물으시는 거죠. 그게 참 뼈 아픈 부분이긴 합니다. 제정하고 선언은 빵빵하게 했는데 갈수록 어떻게 퇴색돼 가는 것 같아? 뒷발이 가는 것 같아? 지금 그 지적을 저희는 뼈 아프게 돌아봅니다. 그래서 정말로 매 학년 초에 아이들 바뀌었을 때 교우관계, 사제관계, 또 뭐 구성원들끼리 동료관계, 학부모와 교사관계, 요 관계 맺기에 과연 그 공동체 현장
구현을 염두에 두고 노력하고 있느냐. 그래서 생활협약도 계속 강조하고 이러는데 역시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그건 그냥 지나가겠지. 자꾸 해가 지날수록 그냥 유야무야 되겠지. 이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그거를 끊임없이 강조하면서 사실 그것도 모든 구성원들이 다 참여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마음의 거리와 간격을 줄이려고 하는 게 서로서로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어서 또 그 부분도 강조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이상적이신 것 같습니다. 학교 폭력 보양요법이라는 게 그런 부분은 예. 아마 끝나고 나서 교육감님이 지난해만 하셔도 간부회의 때 예. 이거 교육공동차원장을 아직까지 모르고 있는 학교들도 네. 무지기수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예. 그 말씀하신 지 불과 1년도 안 지났는데 네네네. 지금 그게 잘 정착되고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래서 또 한 번 강조하고 싶은 것은 내리매김 식의 정책은 아무리 강조해도 우러나와서 동참하고 공감하지 않으면 이것도 흉내내기에 그치고요. 또 그냥 지나가는 바람에 그칠 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 음악에 막 한번 점검하고 그것만으로 안 되는. 그래서 진짜 호소하는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저는 정말 이걸 좀 못할 소리인지 모르지만 이러한 사회적 현안이 터진 것이 정말 모든 구성원들이 같이 돌아보면서 성찰하는 계기도 된다. 뼈아픈 계기가 된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오죽하면. 그래서 이거를 일어나지 않으면 좋을 사안이긴 하지만 일어난 거를 헛되지 않도록 하려면 같이 돌아봐야 된다. 그런 생각이고요. 그래서요. 이거는 제일 책임을 묻기 쉬운 게 교육당국이니까 전부 교육당국만 향해서 손가락질만 하고 현아차지 같이 책임지려고 안 그랬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또 이 일은 재발산발하고 나중에는 누구도 책임 못 지고 사회적 불안 요인으로 사회 불안 요인으로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은 그러죠. 흉악범이 나타났을 때 그 책임 잘 못 가르친 탓이다. 예를 들면 세월호 선장 우리 교육계는 교육 잘못시킨 탓이다라고 반성했습니다. 그렇듯이 무한 책임을 지고 있으나 교육당국에만 책임이 있다고 보시지 말아주십사.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나머지는 우리 생활지도 담당 상학관이 추가로 더 설명할 기회가 더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만 좀 질문은 안 하지만 저로서도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최근에 학교 현장에 생활기록부 쓰는 것과 관련해서 가슴이 좀 철렁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공교육의 공신력 엄청나게 타격을 받는 거고요. 돌아와야 되고 약간 좀 미처 같이 살피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아이들이 더 이상 피해받지 않도록이라도 빨리 오해는 불식시켜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지금 학교들에서 해당 학교에서 만든 소통기록지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그런 거 다시 만들지 못하게 하면 아이들만 피워봅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이제 학교 생활을 어떻게 했느냐 하는 것은 공식 기록, 비공식 기록 전부 포트폴리오로 아이들이 무기가 됩니다. 아이들이 전형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거는 대부분 자기가 만드는 겁니다. 자기 기록 자기가 해서 자기 포트폴리오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공식 문서에 기록하는 것은 당연히 아이들도 그대로 쓰면 안 됩니다. 말도 안 됩니다. 있을 수 없습니다. 컨트롤 C, 컨트롤 V 안 됩니다. 그건 범죄입니다. 그건 교육도 아닙니다. 그거를 이제 경계하고 지적해 주시는 보도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걸로 해서
만약에 그 아이들의 그 자기 기록이나 포트폴리오 같은 것도 못하게 만약에 한다면 결국은 아이들이 피해봅니다. 우리가 이제 아이들의 그 생활기록부가 전형 자료가 되는 것은 비유컨대는 우리가 이제 누구를 상찬할 때 훈장이나 뭐 이렇게 포상 추천할 때 추천자 따로 있고 그 작성자도 따로 있습니다. 작성자와 추천자가 도장을 찍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자료는 그 본인 말고는 누구도 그 본인만큼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 이제 본인의 기록을 본인의 그 포트폴리오를 참고합니다. 근데 그걸 갖다가 그래서 이제 그거를 자료로 확보해놔야 또 그게 소설이 아니다라고 하는 입증이 되겠죠. 입증 자료로서 두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자기 기록 또 뭐 특정 학교로 소통 기록이라고 해놨는데 이런 것들을 그것이 위축되지 않도록 같이 걱정하시면서 지켜봐 주십사. 그런 당부를 좀. 그 부작용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해보시는 건가요? 그 부작용 부작용이라면 학생 보고 직접 써내라고 하면 부모와 함께 사설 기관을 찾아요. 네네. 그럼 자기만의 포트폴리오는 나중에 작성이 돼 있대요. 근데 제출하는 거는 계속 사설 기관에서 제출이 되면 네. 그건 자기의 포트폴리오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부분을 네네네. 그래서 그거는 당연히 그거는 교육도 아니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건 당연히 이제